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촛불정신의 승리를 자축했던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수건사업비를 의원 쌈짓돈으로 여기는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 도의원이 무슨 벼슬이냐. 논쟁은 며칠 전 이상식 의원의 발언으로 올마가 시민단체는 이 의원의 대변인 사퇴와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자적인 내용으로서 저의 의견을 얘기한 거고, 그거는 어쨌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통화한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좀 친분이 있다는 속에서 설명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시민단체와 민주당 간 파열음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부터 감지됐습니다. 임기중 도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는 윗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악fun격인 민주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등을 돌리게 된 배경을 6.13 지방선거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배제해 서운한 감정이 싹텄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감정 싸움은 본질과 다르다며 시민과 유권자를 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면 같은 집안끼리 갈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니네 감싸게 하고 있냐 이렇게 또 시민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 길들이기다. 민주당의 이중대 아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협력과 공생에서 긴장관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세종역 발언을 계기로 충북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역 저지가 문장대 온천처럼 길고도 지루한 싸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재개를 선언한 건 지난 10일 세종시가 민주당 지도부에 이를 공식 건의하고 이해찬 대표가 재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충북 오송역이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미 거기가 과포화 상태라서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기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비대위는 청와대와 정부에 KTX 세종역 신설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에는 공식 입장이 뭔지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모두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습니다. KTX 세종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 1, 2년, 3, 4년 이렇게 끝날 싸움이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저쪽에서 나왔던 어떤 공식적인 반응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수위에 적절하게 우리도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모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종역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고 이번에는 더 힘겨운 싸움이 될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훈련생들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교육기관도 훈련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 될 때도 있고요. 지난해 12월 실직을 한 이모 씨는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실업자 교육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실업자 교육 사전 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심사 통과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좀 황당했어요. 제가 실직 기간도 꽤 길고 어디 섣불리 이력서를 내서 취직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었고, 이러다 보니 교육훈련 기관들은 훈련생 모집이 힘들어지고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교육 과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업자 교육 예산 6천억 원 가운데 80%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되면서
남은 예산으로 버티기 위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전심의제라는 제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개강이 안 되다 보니까 기간에 좀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고용기관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심의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해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업자 교육 사전심의제가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엇박자를 내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KTX 오송역 개명을 반대하는 오송 주민들이 오송역 명칭 개정 시민위원회의 해체와 개정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성명을 통해 여론조사가 오송역 개명 찬성을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조작됐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민위는 어제 역명 개정 작업을 전면 보류하고 지역 주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여론조사 재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북의 지난달 실업자 수는 2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6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2.6%로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용률은 64.6%로 0.9%포인트 상승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낮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가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졸음운전이 의심됩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쓰러진 노동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엔 SUV가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12일 오후 2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주감휴게소 인근에서 66살 이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고속도로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근로자들은 갓길에서 가드레일 보수 작업 중에 달려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노동자 50대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UV 운전자 이 씨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대낮이라 고속도로 작업 차량과 노동자들이 잘 보였는데도 이 씨의 SUV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 일정 속도로 몇 미터 안 남았는데도 일정 속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졸음운전이라고 생각 들었고. 경찰은 운전자 이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 대부분 예초기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예초기에 베이거나 돌이 튀는 등 사고가 잇따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희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구조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산소에서 벌초하다 예초기 칼날에 발목을 베인 겁니다. 지난 주말 청주에선 70대 남성이 발등을 다쳤고 충주에선 50대 여성이 손가락을 베이는 등 이번 달만 충북에서 7건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들이 눈두랑 깎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누나를 이렇게 얻어 맞아서 빨갛게 그냥 핏발이 막 서서 눈알이 터진 줄 알았어 나는. 예초기 사고는 벌초 때문에 사용이 많아지는 이맘때 집중됩니다. 칼날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가장 많고 돌이 눈으로 튀어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초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먼저 사용 전 칼날이 휘거나 깨진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안면보호대나 무릎보호대 또는 보호 안경 등 이 주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 중엔 근처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팔에 힘이 없으면 진동을 못 견뎌 예초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점검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작업할 때도 그 주변에 나뭇가지나 돌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장애물은 일단 제거를 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고요. 또 휴식 중엔 작동을 완전히 끄고 나를 사람 반대 방향으로 멀리 놓아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CJB 뉴스 계희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주공항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여행객들에게 외국 특산물 반입 금지 등 유의 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고 여행사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도내 돼지 농가 22곳은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충주 평화의 소녀상의 3.1운동 100주년인 내년 3월 1일에 세워집니다. 충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모금 운동을 통해 내년 3.1절에 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 배구 대회를 유치한 제천시가 스포츠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기장마다 관중이 10,000원을 이루면서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프로배구 컵대회가 열리고 있는 제천체육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개막전 표가 매진되는 등 연일 관중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0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체육관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청풍을 비롯한 시 외곽 지역에서 열리던 국제음악영화제 등 다른 행사와 달리 도심 속 행사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식당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일반 식당 먹는 거 없지 말고 숙박 숙식도 우리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거나 시내까지 없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한마디로 올해 제천시가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는 모두 29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천 홍보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2배가 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한 13억 정도 투자하는 전국대회 유치비를 한 30억 정도 이상 올려서 한 30여 개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역 연고구단 하나 없이 스포츠 불모지로 여겨졌던 제천시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시장 군수협의회는 민선 7기 제1차 회의를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는 70세 이상 어르신 농촌버스 무료 이용과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정산 방식 개선 등을 정부와 충북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기구인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어제 청주 아트홀에서 열린 충청북도 청렴 한마당에서는 10개 공공기관과 15개 민간단체 등 25개 기관단체 대표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렴운동을 관 주도에서 탈피해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루 탐방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하는 탐방 예약제를 오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대상은 국립공원 내 묘봉과 도명산 구간으로 탐방 하루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2018 우릉문화제 개막식이 오후 7시 30분 세계무술공원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 페스티벌이 오후 7시 30분 세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진천에서는 2018 솔라 페스티벌 개막식이 오후 2시 친환경 에너지타운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7도 등 23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안팎입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